어르신들, 혹시 골다공증 진단받으시고 칼슘 영양제 열심히 드시고 계신가요? 뼈 건강 위해서 칼슘 챙겨 먹어야지 하시면서 매일 드시나요? 그런데 비타민 D는 드시나요? 운동은 하시나요? 칼슘만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혈관에 쌓여서 심장병 위험만 높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칼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는 방법과 골절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1세 할머니께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칼슘과 비타민 D를 드세요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약국에서 칼슘 영양제를 사서 매일 3알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안 드셨습니다. 칼슘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운동도 안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리하면 안 되니까 집에서 쉬어야지 하셨습니다. 1년 후 검사를 받았는데 골밀도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칼슘만 드셔서는 안 됩니다. 비타민 D 없이는 칼슘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셔야 뼈가 강해집니다. 골다공증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약해지는 병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집니다. 특히 척추, 손목, 대퇴골이 잘 부러집니다. 나이가 들면 왜 골다공증이 생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뼈는 계속 만들어지고 분해됩니다. 젊을 때는 만드는 속도가 빠릅니다. 나이가 들면 분해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둘째, 여성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줄어듭니다. 에스트로겐은 뼈를 보호합니다. 줄어들면 뼈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셋째,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넷째,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합니다. 다섯째, 햇빛을 안 쬐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으로 만들어집니다.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골다공증 자체는 아프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뼈 도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골절이 생기면 심각합니다. 척추 골절이 생기면 허리가 굽습니다. 키가 줄어듭니다. 만성 통증이 생깁니다. 손목 골절은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요리, 청소, 옷 입기가 힘듭니다. 대퇴골 골절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퇴골은 엉덩이뼈와 다리뼈를 연결하는 뼈입니다. 여기가 부러지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회복 기간이 깁니다. 합병증도 많습니다. 폐렴, 욕창,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20에서 30%가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칼슘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오해 1. 칼슘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아닙니다. 하루 1000에서 1200mg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혈관에 쌓입니다. 신장결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먹어야 합니다. 오해 2. 칼슘 영양제만 먹으면 된다. 아닙니다. 음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양제는 보조입니다. 음식으로 부족한 만큼만 영양제로 보충하세요. 오해 3. 칼슘만 먹으면 뼈가 강해진다. 아닙니다. 비타민 D 없이는 칼슘이 흡수가 안 됩니다. 운동 없이는 뼈가 강해지지 않습니다. 칼슘, 비타민 D, 운동,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오해 4. 우유를 많이 마시면 된다. 우유는 좋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우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럼 칼슘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으로 먹으세요. 하루 필요량은 1000에서 1200mg입니다. 음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은 이렇습니다. 우유 1컵 300mg, 요구르트 1개 200mg, 치즈 1장 200mg, 멸치 1줌 200mg, 두부 반모 150mg, 시금치 1접시 100mg, 브로콜리 1접시 50mg입니다. 하루에 우유 1컵, 멸치 1줌, 두부 반모를 드시면 약 650mg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음식에서 얻거나 영양제로 보충하세요. 둘째, 영양제를 현명하게 고르세요. 칼슘 영양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탄산칼슘과 구연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은 칼슘 함량이 높습니다. 하지만 위산이 있어야 흡수됩니다. 식후에 먹어야 합니다. 구연산칼슘은 칼슘 함량이 낮습니다. 하지만 위산 없이도 흡수됩니다. 공복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구연산칼슘이 낮습니다. 셋째,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드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 D 없이 칼슘을 먹으면 대부분이 그냥 배출됩니다.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비타민 D는 하루 1000에 2000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음식에 거의 없습니다. 햇빛을 쬐면 피부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양제로 먹어야 합니다. 칼슘 비타민 D 복합제를 드시는 게 편합니다. 넷째, 하루 섭취량을 나눠 드세요. 한 번에 500mg 이상 먹지 마세요. 많이 먹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아침에 500mg, 저녁에 500mg 이렇게 나눠 드세요. 다섯째, 흡수를 방해하는 것을 피하세요. 커피, 짠 음식, 술, 담배는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칼슘 먹을 때 커피는 피하세요. 시금치에는 수산이 많아서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시금치로 칼슘을 보충하려면 데쳐서 드세요. 여섯째, 마그네슘도 함께 드세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1이 좋습니다.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견과류, 바나나, 통곡물에 많습니다. 일곱째, 단백질도 충분히 드세요. 뼈는 칼슘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백질도 필요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콩을 충분히 드세요. 이제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운동 안 하면 뼈가 안 강해집니다. 좋은 운동은 이렇습니다.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걸으세요. 빠르게 걸으세요. 천천히 산책하는 건 효과가 적습니다.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세요. 계단 오르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무릎이 안 좋으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제자리 뛰기입니다. 하루 50에서 100번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세요. 뼈에 자극이 갑니다. 근력 운동입니다.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해서 근육을 키우세요. 근육이 강하면 뼈도 강해집니다. 요가나 태극권도 좋습니다. 균형 감각을 키워서 낙상을 예방합니다. 수영은 칼로리는 소모하지만 뼈 강화에는 별로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 부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걷기가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햇빛을 쬐세요. 비타민 D를 만들려면 햇빛이 필요합니다. 하루 15에서 30분 팔다리를 노출하고 햇빛을 쬐세요. 오전 10시 오후 3시 사이가 좋습니다. 하지만 여름 한낮은 피하세요. 너무 뜨겁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안 됩니다. 유리가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세 번째, 낙상을 예방하세요. 골다공증이 있으면 넘어지면 골절됩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집안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바닥에 물건을 치우세요. 전선을 정리하세요. 미끄러운 러그를 치우세요.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계단에 손잡이를 달고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세요. 밤에 화장실 가는 길에 조명을 켜두세요. 신발을 바꾸세요. 굽이 낮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으세요. 슬리퍼는 위험합니다. 벗겨질 수 있습니다. 시력을 확인하세요. 잘 안 보이면 넘어집니다. 안경을 맞추세요. 약을 확인하세요.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약이 있습니다. 혈압약, 수면제 같은 것들입니다. 의사와 상담하세요. 균형 운동을 하세요. 한 발로 서기, 뒤로 걷기, 이런 운동이 균형 감각을 키웁니다. 네 번째, 골다공증 약을 먹으세요. 골밀도가 많이 낮으면 약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처방하면 꾸준히 드세요.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스맙 같은 약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뼈가 분해되는 걸 막아줍니다. 부작용도 있지만 골절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골절되면 더 위험하니까 의사 지시대로 드세요. 다섯 번째,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세요. 골밀도 검사를 받으세요. 65세 이상 여성, 70세 이상 남성은 꼭 받으세요. 골절 위험이 높은 분들은 더 자주 받으세요. 2년마다 검사 받으세요. 여섯 번째, 금연, 금주하세요. 담배는 뼈를 약하게 합니다.
술도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끊으세요. 7번째, 체중을 유지하세요. 너무 마르면 뼈가 약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급격한 다이어트는 뼈에 나쁩니다.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우유 1컵이나 요구르트 1개를 드세요. 계란 프라이를 드세요. 비타민 D가 있습니다. 통곡물 빵이나 잡곡밥을 드세요. 점심 식사, 생선을 자주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에 비타민 D가 많습니다. 두부 반찬을 드세요. 나물 반찬을 드세요. 저녁 식사, 멸치볶음을 드세요. 작은 멸치를 통째로 먹으면 칼슘이 많습니다. 브로콜리를 드세요. 치즈를 조금 드세요. 간식, 아몬드 한 줌을 드세요. 우유를 드세요. 치즈 한 장을 드세요.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짠 음식은 칼슘을 배출시킵니다. 염분을 줄이세요. 탄산음료는 인이 많아서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줄이세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하루 2잔 이하로 하세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폐경 여성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뼈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폐경 후 5에서 10년이 가장 위험합니다.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오래 드신 분들도 위험합니다. 스테로이드는 뼈를 약하게 합니다. 천식,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스테로이드를 드시면 골다공증 검사를 받으세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뼈가 약해집니다.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위험합니다. 칼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첫째, 키가 3cm 이상 줄었으면 병원에 가세요. 척추 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등이 굽었으면 병원에 가세요. 척추가 약해진 겁니다. 셋째, 작은 충격에 뼈가 부러졌으면 병원에 가세요. 골다공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넷째, 65세 이상이면 검사를 받으세요. 증상이 없어도 골밀도 검사를 받으세요. 다섯째, 위험 요인이 많으면 검사를 받으세요. 가족력, 흡연, 음주, 저체중 이런 게 있으면 일찍 검사 받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칼슘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칼슘, 비타민 D, 운동 이 3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칼슘 먹는 법, 음식으로 먹고 부족하면 영양제로 보충하고 비타민 D와 함께 먹고 하루 1000에서 1200mg를 나눠 먹고 흡수 방해 요인을 피하세요. 골다공증 예방법, 운동하고 햇빛 쬐고 낙상 예방하고 필요하면 약 먹고 정기 검사 받고 금연 금주하고 체중 유지하세요. 골다공증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골절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주변 어르신들, 특히 여성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한 분이라도 더 골절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튼튼한 뼈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